국민의 즐거움과 알 권리를 위해 저널리즘의 선봉에 서는 곳, 방송 언론사. 당신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성우.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실을 담아내는 기자. 세상을 글로 풀어나가는 구성 작가와 매 순간 정확하게 완성도를 유지하는 프로듀서.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끝없는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버텨낼 예비 방송인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당신의 성공 취업을 위해 조합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방송사편. 그 마지막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찬바람이 아주 매서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물론 이게 출근길에 차를 잘 안 가져오는데 오늘 차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네. 이게 뭐 어제 운동하려고 잠깐 나갔다가 5초 만에 들어왔어요. 다시 너무 추워서 5초 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을의 끝자락이 됐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해요. 네. 정말 가을이 이제 끝이 나고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날씨처럼 이제 가을의 전설 방송사 특집도 마지막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직무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가을의 전설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알아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자, 뭐 아나운서, PD, 성우, 방송 분장사, 어제는 이제 구성 작가까지 그분과 제가 또 이제 조 작가님하고는 패치. 페이스북 친구를 네. 맺었는데요. 또 말을 또 주고받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와중에 또 패치를 네, 했습니다. 그 와중에 PD가 또 또 했냐고 하셨네요. 그러는데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하는 직무, 다양한 직무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과연 어떤 직무일지 궁금하시죠? 어디입니까? 뭡니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직무는요. 진짜 방송 제작부터 송출까지 그래요.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정말 방송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네, 방송의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제 뭐 그 방송 관련 그 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막 TV 많은 데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부조라는 곳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을 오늘 만나볼 겁니다. 옆에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방송 직무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을의 전설.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방송국의 히든 챔피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송은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렇습니다. 베일에 쌓인 직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이 없다면 네. 방송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방송 사고가 나는 거죠. 예. 네, 이분들이 연합뉴스. 그러니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네, 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기술팀의 조영민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평소에도 뵙기 힘든 분인데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 방송 통해 뵈네요.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또 오늘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커리어 칼리지 임소아 강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조영민 차장님. 네, 시청자들에게 시작해보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연합뉴스TV 방송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기 3번 보시고. 네, 예. 네. 주조정실, 부조정실 시스템 관리 및 방송기술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조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발군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TV 앞에는 안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초심자의 느낌으로 네, 오늘 처음 좀 당황하고 출연하시는 계신데요. 거죠. 예. 네. 번호를 좀 지켜주십시오. 아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소개하신 말씀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뭐 부조정실, 주조정실 이게 네. 뭔가 싶으실 텐데 먼저 주조정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주조정실은 방송 제작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네. 제작 송출을 지휘 관리하는 곳입니다. 최종 송출단이고요. 방송 송출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순서를 정하고 각 트랜지션을 일으켜서 CM이 나가고 그다음 뉴스, 부조정실 지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아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선장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부조정실은요? 부조정실은 지금도 이제 부조정실에 저희 스태프들과 뭐 PD 모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네. 네. 방송을 실제 진행을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영상 장비, 음향 장비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네.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이제 그렇죠. 많은 모니터를 보고 방송을 실제로 제작하는 방송의 네.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지금 연합뉴스 TV 부조정실인데요. 굉장히 또 익숙한 얼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곳이 우리가 보통 보는 곳인데 저곳에서 이제 모든 방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화면이 바뀌어 있는 것도 저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PD의 디렉팅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제작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게 여러분 방송 기술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기둥인가 하는 뭐 격일 수 있을 텐데요. 네. 방송 기술팀의 업무 지금도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방송기술팀의 주요 업무는 기술 관리, 기술 연구, 제작 기술, 송출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예. 방송 제작 시 영상, 음향, 조명, 편집 등을 담당하고 제작된 영상물을 송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 저희 네. 좀 아, 설명해 주시죠. 좀 저를 봐주면 안 됩니까? 좀,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네. 떨어지겠네요, 아주.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요,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영상 부조정실에서 영상은 가장 바쁜 역할이고요. 기술 감독이 있으면은 기술 감독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방송국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지금 앉아 있는 이제 앵커들 스킨 톤이라든지 얼굴 색깔이라든지 아하. 스튜디오를 영상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변하는 다양한 그림들을 확인을 또 지금 하고요. 화면 바뀌는 저런 것도. 그거는 저런 이제 것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이제 기술 감독님이 트랜지션은 이제 기술 감독님이 하고요. 아하. 거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영상이 또 옆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희 그 은양 감독님 아침에 항상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네. 승재 앵커님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 좋으신 여자분인데 은양 감독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뭐 소리를 담당하겠죠? 예. 그렇죠. 예, 소리를 담당하고요. 음향 감독이 모든 방송국에 나오는 부조정실이나 스튜디오에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음향에 관련된 장비를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네. 제대로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송출을 하는 업무를 그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저희가 PD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PD가 하는 편집 외에도 방송 기술팀에서 맡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어떤 부탁드릴게요. 겁니까? 네, 예. 저희들이 이제 PD들이 하는 건 가편이라고 많이 얘기를 가편집, 하는데요. 예. 예. 중요한 이제 커팅을 날려서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송에서 제외를 하고 방송에 써야 될 부분을 커팅을 해오면은 종합 편집실에서는 최종 마스터본을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막도 넣고요, 애니메이션 자막, 또 애니메이션 영상, 다양한 이펙트 효과 등을 종합 편집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저를 보고 얘기하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좀 봐주세요. 예. 예. 이게 그거랑요 또 어떤 걸 또 하죠? 예. 그 음향 편집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다가 많이 이제 많이 붙이는 해보셨겠지만 네. 아나운서분들이 출연해서 영상을 보면서 실제 더빙도 역할도 하고 그 거기에 맞는 적당한 음향을 선곡을 해서 넣고 그런 우리 작업들을 그 4층에 계신 차 기술팀에서 감독님도 그런 네 역할 맞습니다. 하시는 예, 거죠? 저희 그러니까요. 담당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거의 만능이어야 돼요. 그렇죠?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특히 방송국의 규모가 좀 작을수록 네네네. 다 멀티플레이어를 다양하게. 요구한다. 네, 볼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 그렇다면 전공은 이건 좀 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좀 어제 작가도 마찬가지고 꼭 관련 직무는 네네. 아니어도 되는데 네. 이 방송 기술직은 전공이 딱 그 주전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엔지니어 파트다 보니까 음. 최초에는 이제 전자공학과나 매체공학과 오, 출신들이 이제 매체공학과.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초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송시소 저희 케이블 방송은 다르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신소가 그렇기 때문에 전파공학과나 뭐 통신공학과 출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방송 기술과라든지 뭐 영상 제작과 이런 데서도 관련 걸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 뭐 정보통신공학과, 시스템 관련 공학과 그러니까 예전에 출신들도 감독님 하고 저기 있습니다. 그 신입이실 때 네. 그때보단 더 세분화가 많이 됐죠. 많이 세분화가 그렇죠. 됐죠. 저희 들 때만 해도 주로 이제 전자공학과나 매체공학과 그 출신들이 정도만 거의 다 그러면 많이 차장님도 들어왔었습니다. 공학과 출신이시죠? 네, 저도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업무별로 다양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관련 자격증으로는 이제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따는 게 어렵죠? 약간의 않죠. 연관성은 있고요. 무선 설비나 방송 기술 방송 설비 같은 거는 연관성이 있고요. 정보통신은 약간 컴퓨터 쪽인데 네. 워낙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서버 관리라든지 관련해서 정보통신도 있으면 좋고 무선 설비 같은 경우에는 통신소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지상파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꼭 그래서 필요하겠네, 그렇죠? 꼭 필요하고 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 수행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돈 더 줍니까? 방송 수당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자격증 중에?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야, 이건 정말 그 가치 있는 자격증이다. 어렵다기보다 무선 설비 기사가 일단 가장 방송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생각합니다. 거고요. 네. 차장님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도 무선 설비 기사를 아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본인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거다 일하시고. 네. 그렇다면 이 방송 기술직은 과연 어떤 공채 절차를 가졌는지 네. 송하 쌤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송하 쌤 나와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방송기술직이 반드시 방송 분야에 관련된 전공자만 뽑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공계열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직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기술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준비하는 시험과 약간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방송기술직 일단 그러면 공채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KBS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채 절차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을 평가한 뒤에 필기 시험 그리고 실무 능력 평가 그리고 최종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필기 시험에서 보는 항목들이 약간 다른 곳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무 능력 평가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의 직무에 직접적인 실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인성 검사를 같이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필기 시험에서 보는 논술 그리고 방송 기술 이론, 시사 교양 약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송 기술 이론에 대해서는 방송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적인 역량과 그리고 시사 교양 약술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논술에서의 구체적인 주제를 보시면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문제를 보면요. 이 O2O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VR 이 세 가지의 굉장히 핫한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생각대로 설명을 하고 이 세 가지 기술을 융합하여서 KBS 모바일 서비스를 새롭게 제안하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걸 체득화해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기술직도 준비를 하시려면 굉장히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느껴지실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방송기술직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송화 쌤도 얘기하면서 이게 뭔가 알았을까 싶은데 뭐 네. O2O, VR 뭐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방금 좀 이제 방송 기술 쪽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게다가 또 이제 그 방송사의 어떤 현재 서비스와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미리 준비를 안 해보거나 생각을 안 한다면 답을 쓸 백지를 수가 낼 수 없을 것 있는 같아요. 그런 다음에 뵐게요 이런 거 쓰고 네. 한 점 쓰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공채로 실제 감독님 많이 뽑습니까? 실제로 많이 뽑지는 않고요. 이게 2015년 KBS 같은 경우 2015년에 22명, 뭐 2014년에 25명 등 꾸준한 공채가 있고요. 올해도 한 20명 정도는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MBC, SBS 같은 경우에 2011년 공채가 마지막이고 그 뒤로 추가로 신입사원 공채가 없고 경력직으로 시스템 관리직만 뽑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 없는 건 왜 그래요? 그게 많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아닌가 봐요? 지금 그 신규로
방송국이 설립되지 않는 이상 아, 예, 그러니까 있는 추가 분이 계속 인원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계속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KBS만 이제 신입사원 공채가 있다라고 보면 네, 되겠죠? 부정기적으로 MBC나 SBS 같은 경우에도 새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어쨌든 생기더라도 정기적인 공채라기보다 부정기적으로 경력직으로. 뽑을 가능성은 있고요. 예, 경력직으로 뽑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공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네. 없잖아요. 예. 예, 공채를 통해서 입사가 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작정 공채를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관련 업무를 먼저 시작해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취업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방송 관련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이제 기술 보조나 이제 중개 보조를 뽑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곳에 먼저 가서 이 업무를 먼저 체험을 해보고 이게 나와 업무 직무가 나랑 적성이 맞는지 먼저 아하.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보조 업무를 뽑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네, 이제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감독님이 계시면은 감독님의 이제 명을 따라가지고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잡다한 옆에서 일들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배우는 점도 많이 있고요. 아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구나. 집에서 방송만 볼 때는 방송 기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죠. 감으로만 알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데 실제 나와서 일해보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나의 적성이 딱 맞다라고 아하. 생각한다면 다양한 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관련 취업 사이트라고 했는데 저도 뭐 여기 좀 자주 이용했습니다만 미디어 잡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그리고 많이 요즘에는 이용하는 또 걸로 알고 아랑 있습니다. 카페라고 네. 네, 거기에서도 아랑에도 많이 그게 있나요? 네,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구성 작가나 외주사, 조연출 구직을 하는 경우에 네. 외주나 용업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또 방송사처럼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작가나 이제 외주 조연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같은 곳이 많은데요. 일단 엔지니어나 이제 기술직 파트를 채용을 하는 곳은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크거나 방송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좀 믿을 만한 곳이 많이 있고요. 뭐 서울 음향이라든지 음향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검색을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신빙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곳을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서 일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뭐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방송국에 들어와서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다양한 직무를 맡게 된다고 하셨고 아까도 이제 뭐 그 보조 업무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좀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음향을 하다가 뭐 조명으로 옮긴다든가 네. 그거 과정은 어때요? 네,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한 업무만 계속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하면 더 좋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 기간 동안 이제 영상, 음향, 조명, 송출 등 제반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부서 배치가 되고 본인이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다른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담당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 담당자가 영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영상 근무자가 음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음향 근무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희망에 따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게 반강제입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진짜 원하는 대로 옮겨줍니까? 강제적이라보다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이 업무를 수행을 시키면은 제대로 근데 그 성과가 나오지 반대로 않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는데 이 친구가 볼 때는 뭐 안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런 경우도 경우가 안 될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럴 때는 너는 이게 음향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너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군요. 표현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게 궁금해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무 네, 시간. 근무 시간은 어떻게 네, 되나요? 방송에 따라 근무 시간은 다릅니다. 일단 제작 스케줄에 맞춰서 네. 근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합뉴스 TV의 경우에는 24시간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2시간씩 교대 감독님 몇 근무를 하고 12시간씩.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은 9시부터 6시지만 좋네요. 나이트 나이트 식스시군요. 9 to 6인데 네. 실제 출근 시간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전에는 보통 출근을 하고요. 오셨다가 네, 퇴근은 7시 이후에 퇴근을 아하. 많이 하는데 저희는 거의 이제 12시간이면 주당 1, 2회 정도 이제 야간 당직 근무를 또 저희들도 아. 당직 근무를 쓰면서 시스템 관리를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직은 밤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예. 잠 어떻게 가지고 주무십니까?
약간씩 졸기는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전화가 많이 오고 대놓고 잘 수는 없고. 네네네. 방지하시는 네, 항상 긴장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무슨 예.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야근 얘기도 하셨고 출퇴근 시간도 좀 뭐 변동이 많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방송 기술팀은 그 교대 근무 이게 로테이션이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 이게 또 변동폭이 큽니까? 일단 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틀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만약에 4조 2교대, 뭐 7조 3교대 뭐 이런 식으로 짜져 있지만 이게 근무자 환경에 따라서 이 근무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근무표를 짜서 할 수는 있고요. 일단 기본 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그런 틀은 누가 짭니까? 주로 이제 근무 윗분들이 짭니까? 아니면 중간급이 짭니까? 근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요. 네. 예,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종합 편집실이나 음향 편집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9 to 6 근무지만 오버해서 근무를 한다거나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 그리고 네. 이게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네. 좀 궁금했던 게 방송 기술 직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네네네. 군기가 네. 세다 아,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 타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저 방송하다 보면은 감독님들 사이에서 보면은 네. 되게 좀 군기 되게. 세세요. 예. 실제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무섭고 실제 예전에는 항상, 그랬죠. 항상 예전이라 그래요. 네. 예전에는 참 예전이 심했었다. 그 예전이 언제가 저도 그래. 예전입니까? 저도 이제 저는 2000년부터 방송 기술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때도 예전에는 참 심했다라고 했는데 90년대 때. 이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아하. 이제 우량 감독 지금 여자분이지만 대체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엎드려 뻗쳐 보는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선입견이었군요. 그렇죠. 네, 선입견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2000년부터 방송 기술직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면 네. 16년 차 오래 하신 되신 거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영민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송 기술직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과 음향 등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전하게 된다면은 일도 즐기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네 줄이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영민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진짜 좋은 거다. 그걸 좀 절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알아주셔가지고 진짜 밑에 보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하게. 이제 엔지니어는 네. 바로 인상 그 쓰시는데. 예전에 이제 말했지만 누군가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 차라리 밥상에 배우는 올라가서 우리는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거다. 네. 우리는 엔지니어는 말씀대로 밥상을 차리는 스태프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일을 하지만 그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만든 아나운서 있다. 뭐 얼굴을 조정을 하고 네. 내가 커팅을 해서 화면을 넘기고 뭐 이런 거 또 제작물을 할 때 제작을 했을 때 어쨌든 스크롤 한 줄이 흐르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만족감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그게 이제 보면서 그게 이제 그 또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그렇죠. 더할 나위 내가 했는데 아무도 네. 안 그냥 알아주지만 대박이군요. 네네 아, 내 방송이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런 예.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영상이나 방금 전에 이제 그 대본에 나온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영상이나 음향에 관심이 있다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차장님 댁에 보통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마니아 기질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음향 시설, 뭐 영상 시설 맞아요. 쓸 거 안 쓰고 그런 거 해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저희는 없죠? 저도 이제 없습니까? 약간 아, TV는 한 65인치 좀 큰 건데요. 네. 예, 나머지 음향 시설은 별 특별한 게 비싸죠. 없습니다. 그쵸, 네. 돈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아내분께서 어떻게 싫어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결혼하기 전만 해도 아. 이제 좀 나름대로 뭘 좋아하셨죠? 좀 하고 좋아는 그러니까요.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세월이 또 지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저런 쓰고 있습니다. 또 생활의 어떤 부침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많은 네. 밑에 보지 마시고요. 네, 밑에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느낀 단점. 네. 솔직히 방송 사고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트라우마. 많이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 기술 관련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방송 사고 주조 같은 경우에는 상투 사고는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근무자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구조보다 이제 주조가 더 큰 거죠. 주조는 24시간 계속 생방송이라고 보면 되죠. 구조는 실제적으로 부조는
방송이 나고 우리 CM 나갈 때 스튜디오 체인지도 하고 뉴스 네. 진행 준비도 하고 하지만 네, 네. 주조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방송 기술 관련된 근무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절에 그랬어요. 네. 주조는 뭐 하는 게 뭔가 싶어서 드는 게 뭐 시간만 큰 일을 얘기해주고 뭐 네. 이런 얘기하니까 주조에서는 실제 24시간에 대한 이제 편성팀에서 작성을 하는데 24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진짜 짭니다. 1초도 쉬는 예, 거 없이 맞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네네 1초라도 만약에 빵꾸가 나게 되면 잘못 짜여졌을 경우는 실제로 칼라바가 나간다거나 블랙이 송출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바로. 초계산을 해가지고 방송이 실제로 우리가 끝날 때 10시에 끝난다고 10시에 못 끝내잖아요. 네. 만약에 뭐 2, 30초라도 빨리 끝났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 거군요. 그렇죠. 30초가 늘어났다. 뭐 3초 줄었다 안에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사전에 제작된 3초짜리 CM을 넣는다든지 네.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 넣는 거예요. 예. 저기 그런 맨 처음에 업무를- 앞뒤에 예. 뭐 몇 초에 끝나요? 몇 초에 시작해야길래? 네, 맞아요. 저분들은 시간 체크만 하다 보는데 제일 중요하군요.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된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제 지역 방송 광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켜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가끔 저희 우리 주조연실에는 뉴스 담당 그렇게 PD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담하다 말이 길어지면 막 어쩔 빨리 줄 몰라요. 끝내세요.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어쩔 줄 몰라. 그게 맞습니다. 그런 예, 거죠. 시간 관리를 아하. 주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진짜.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담력이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그 그렇습니다. 예. 방송 사고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또 침착해야 됩니다. 이게 다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럴 때 당황한다고 할 경우에는 더 큰 조그만 방송 사고가 더 크게 날 수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예. 뭐 이제 옆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이제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저희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러면 이 구조로 네. 뭐 앵커 지금 소리 안 나요? 이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죠. 저희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하는 장난을 하게 척하지만 되니까 이제 이제 쿵쾅쿵쾅하는 예, 것처럼. 예비 마이크라든지 맞아요. 백업 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맞습니다. 이제 관리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음향 감독 구조정체 스태프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평소에 좀 위급한 상황에서도 좀 차분한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청심환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좀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방송 예. 네, 기술직으로 또 취업을 원하는데 그 전공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학과 이쪽이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도 문과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과생들. 네, 나중에 이제 관심이 가가지고 새롭게 도전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있어요? 예, 그 음향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했지만 해외에 나가서 음향 관련 전공을 또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부차적으로 전공을 경험을 해야 되죠. 하는 게 안 하면은 아무래도 어렵죠. 전문가적으로 나가기에는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가 있나요? 따로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방송 기술 관련 아카데미는 존재를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곳을 네. 통해 가지고도 많이 나가는 추천을 걸로 알고 받아서. 있습니다. 네, 사장님도 맞습니다. 아카데미 아니요, 아카데미는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전공이시니까. 2000년대는 네.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아, MBC 있었어요. 아카데미라든지 뭐 SBS 죄송합니다. 아카데미라든지 네. 네, 섞이시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네. 자, 끝으로 제가 참 재밌게 이 얘기를 마쳤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갔고요. 방송 기술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공식 질문이에요. 예. 네, 끝으로 좀 대본 보지 마시고요. 아. 저 앞에 보면서 현실적인 감독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해주십시오. 말씀들 해주시죠. 먼저 이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일을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곳을 하는 거구나. 우리 아나운서분들 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경험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그렇죠. 것. 예, 실제로 이제 일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나의 적성이 맞구나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또 채용의 길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방에서 아무리 연습을 혼자 해도 딱 그 라이브 순간 때 오는 어떤 긴장감과 그것 때문에 네. 저와 상관없는 어떤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네. 방송 기술 업무도 실제로 본인이 기계를 좀 만족할 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거 다르죠. 네, 다르죠. 그리고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 거랑 실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더 굉장합니다.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녹화 방송을 하면은 끊고 갑시다. 조금만 시간 끊고 갑시다 틀리면. 하면 되지만 아, 예, 라이브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긴장감이 되고요. 예, 저희도 그럼 지금 뭐 또- 저희 인이어를 통해서 나오는 GPD라든가 네. 감독님들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생방송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방송 기술직 다양한 직무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술직에 대해서 연합뉴스TV 조영민 차장님께서 알찬 정보 주셨는데요. 차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소환 강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